먼저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는 닥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배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바이올린을 배우셨던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전혀 없으시군요. 네,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러 가면 한 2, 30만 원짜리 바이올린 가지고 배운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전공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한 300만 원짜리, 그리고 실지 전공을 하면 3천만 원짜리, 모 음대 교수가 쓰는 악기가 3억짜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일 비싼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데 30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바이올린을 봤을 때 외형을 봐서는 이게 30만 원짜리인지 3천만 원짜리인지 30억짜리인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제가 5대의 바이올린을 놔두고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이 앞에는 5대의 바이올린이 있는데 아무거나 골라 가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30억짜리 골라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30억짜리를 골라 가지려면 여러분은 바이올린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보시죠. 자,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바로 옆에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내 배우자를 고를 수 있을까?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 차이가 다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격 차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온 문화가 틀리죠. 가치관이 틀리죠. 어떻게 두 사람이 잘 맞춰가겠습니까? 저 가트만 박사가 이야기하는데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은 그 충돌의 69%는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데이트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트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은 H 가로 열고 M 플러스 C 플러스 T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L을 러브, 우리 연애라고 합니다. 연애가 잘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진심만 있어서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M은 메소드, 연애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와 고백할 수 있는 용기, courage. 거기에다가 그 development는 자아 발전, 내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 행복한 결혼을 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H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그 D를 제외한 나머지 값은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심풀이로 데이트를 하려고 한다든지 외로움을 달래려고 데이트를 하면 거의 10중 8구는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데이트를 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데이트를 할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3가지 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아셔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데이트와 결혼은 힘듭니다. 다음으로 나 자신인데요, 데이트에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그 자존감이 낮거나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자,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주면, 한 자매가 한 150명 정도 되는 청년부에 있는 자매인데 굉장히 괜찮은 자매예요. 예쁘기도 하고요, 신앙도 좋고요, 굉장히 괜찮은 자매인데 이상하게 이 자매는 데이트를 했다고 하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금방 헤어지고. 그러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니까 상담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렸을 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선생님이 유치원 남학생들 보고 오른쪽에다 앉혀놓고 왼쪽에다 자매들한테 자기가 지금부터 마음에 드는 형제 앞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쫓아가서 형제 앞에 앉았죠. 근데 걔가 뽕 발로 차면서 못생긴 것 같으니라고, 난 너 싫어, 이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예.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여는 문이 있고 밖에서 내가 여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고백했다가 지금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자매는 마음의 문을 꽉 닫은 거예요. 데이트를 하다가 피상적으로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데이트하면 보여지고 싶은 자기로 행동하지 않나요? 셀프 투 비, 내추럴 셀프, 원래의 자기는 좀 숨기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는 숨기고, 보여지고 싶은 자기로만 우리가 관계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피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친밀감이나 사랑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 자매도 그렇게 관계를 하다가 형제가 자기의 단점을 발견하거나 형제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또 상처를 입을까 봐서 마음의 문을 착 내리는 거죠. 이 자매는 데이트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상담사를 찾아서 한 10회기 정도만 상담받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점, 나의 자긍심을, 자존감이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데이트를 하셔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대화법에 대해서 배웠던 분 있으세요? 많이 배우셨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많은 청년부에 가서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아직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줄게요. 굉장히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쁘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매를 좋아하는 형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자매가 좋아하는 형제는 안 믿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좋아. 근데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겠어. 이 형제는 자기가 선택되었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나와.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 나왔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형제는 6개월 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너무 잘 됐죠. 근데 이 형제는 초신자이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주일에 자꾸 빠져요.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고 불안하고 뭐 굉장히 괴롭고 했겠죠. 그러면 이것을 잘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형제가 왔을 때 너 왜 빠졌니? 너는 왜 지원주일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네가 뭐 신앙생활 잘 하겠니? 이런 식으로 이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예쁘고 좋은 자매하고 갑자기 헤어졌냐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기도 그 자매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이 두 사람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엄마보다 잔소리가 더 심하더라.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남녀 차이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남자를 보면 여기에 파워 오리엔티드 비잉, 혹시 누가 오리엔티드 해석해 보시겠어요? 파워는 힘이고요, 비잉은 존재고요. 파워 지향적 존재라는 거예요. 파워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갈등이 생기면 뭘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힘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많은 아내들이 구타를 당합니다. 그럼 저희 상담실에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상담을 해줘요. 상담해주고 남편분 좀 불러오세요 하면 그 김영태 교수님 말에 의하면 99%는 비실비실하대요. 왜 비실비실한 남편이 아내를 구타를 할까? 남편이 비실비실하니까 아내가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을 아내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느껴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갈등 상황이 되면 나도 남자야 까불지 마, 이래서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우리 자매들한테 권면합니다.
남자가 비실비실하고 능력 없고 형편없어도 무시하면 맞을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파워는 힘이죠. 힘과 관련된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이 우리 자매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능력이 남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는 유능감을 느끼면 마음이 넓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무능감을 느끼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내가 어느 형제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면 형제를 능력 있게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들이 예쁜 자매한테 눈이 돌아가지만 나중에 선택할 때는 자기를 능력 있게 느끼게 해주는 여성.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인정과 좋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꼭 대화법, 의사소통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남자는 결혼할 때 2개의 빈 밥그릇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정의 밥그릇이에요. 근데 아내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잔소리만 해대죠. 그 다음에 성의 밥그릇.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는 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교육받아야 될 거는, 하나는 의사소통법이고 하나는 성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남자가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간섭받는 거, 조언받는 거, 충고받는 걸 싫어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여성은 이걸 본능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싫어하는 걸 여자가 잘할까? 그것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이 3가지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만 저 기능을 사용하시고 데이트할 때는 저 기능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남자가 가장 두려운 건 무능력인데, 무능력을 남자는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일생을 뻥치며 살아갑니다. 특히 데이트 상황에는 남자는 뻥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기간을 통해서 뻥의 실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이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남자들의 말의 결론은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이 남자의 어깨가 이렇게, 양복의 어깨가 넓게 보이죠? 이게 뽕을 대서 그렇습니다. 왜 뽕을 왜 댈까요? 이게 과시하는 문화, 뻥치는 문화 속에서 생긴 의복의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떤 존재이냐? relationship oriented being, 관계지향적 존재라는 겁니다. 관계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같이 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야, 오늘 너 연애 코칭 저 방송 있다는데 갈 거니? 나 갈 거야. 그럼 같이 가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혼자 오신 분 거의 드물 겁니다.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정체성을 관계 속에서 느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나랑 연결되어 있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크고 능력 있고 괜찮은 형제가 나를 좋아한다.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그렇게 정체감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찌질이 갖고 별볼일 없는 애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누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떻게 너 같은 게 날 좋아하니?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걔가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요게 데이트 상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데이트 상황에서 형제가 옷 입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넥타이가 그게 뭐니? 그 옷에 그 바지가 어울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까지 들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다이어트 한 결과가 이럽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집은 전부 굴러다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이게 그냥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옷차림에 굉장히 간섭을 씁니다. 이 신발부터 여기까지 전부 아내가 다 코디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데이트에 시작되면 아내 말을 꼭, 또는 여성의 말을 꼭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음에 소속감인데, 이 소속감의 욕구가 남자감으로는 여성의 욕구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소속감이란 여러분 외우시면 좋습니다. 소속감이란 내가 사랑받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특별하고 가치 있다는 존재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성은 끊임없이 사랑과 배려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예, 있겠지만, 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와서, 나는 김대리라고 합시다. 김대리 크리스찬이라며.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신뢰감이 가. 그리고 신뢰 있고 능력 있고 착실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김대리뿐이 없어요. 그럼 느낌 어때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혹스럽고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의 대화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정보 전달이거든요. 그 위에 분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보가 전달됐죠. 아, 내가 인정받는구나.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 나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래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한테 사랑스러워요, 예뻐요 이거를 한두 번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자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하고 가지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 제가 임상을 했는데, 여보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강의했는데 청년들이 자매들이 정말 예쁘더라. 그래도 난 당신이 제일 예뻐요. 아내가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3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아 됐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할수록 점점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가면 여보 나 예쁜 거 맞아?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온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멘트를 드립니다. 힌트를 하나, 팁을 드리면, 자매를 위해서 사랑의 말, 배려의 말을 한 다음에 질문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부드럽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 질문,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 질문에 자매는 굉장히 내가 확실히 부드럽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웃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네. 비결이 뭐야? 그러면 이쁜 거 알아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귀걸이 이쁘게 한 우리 자매들이 있어요. 이럴 때 귀걸이가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 샀어? 그러면 산 것뿐만 아니라 귀 뚫은 것까지 이야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트할 때 여자가 말이 많다, 데이트 잘 되는 겁니다. 남자가 말이 많다, 오래 못 갑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현관에 흰색 구두와 노란색 구두가 있습니다. 자매가 흰색 스타킹에 노란색 계열의 투피스를 입고 흰색 머리띠를 하고 나오면서 형제한테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 어떤 색깔의 신발을 신으면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흰색이라고요? 노란색이라고요? 아닙니다. 자매는 이미 어떤 색깔의 신발을 신을지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매가 흰색을 신고 싶은데 노란색이라고 그러면 왜 네가 이거 보태준 거 있냐 임마? 이러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물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기는 어떤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 난 노란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탁월한 선택이야. 이게 정답이고요. 그 신발을 신으면 정말 잘 어울리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어렵죠? 네.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사회 문화적 언어로 바꾸면 그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분위기가 되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소개팅 받으러 갈 때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분위기 되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 즐깁니다. 문제는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요. 이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조건과 능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 남자의 조건과 능력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돼도 필요 조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만 좋으면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조건과 능력은 기본이고 신앙이 우선순위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나는 조건도 안 되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저는 데이트나 결혼이 힘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매들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서 자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존과 회피입니다. 의존의 방법 중에서 뭔가 하니 거절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 거절을 위해서는 여러분 대화법을 좀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성경적인 이성교제, 코트십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이성교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데이트하는 두 사람에서 가장 큰 욕구가 뭘까요? 내가 사랑받고 수용받는 듯한 느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이 사랑받고 수용받는 듯한 느낌이 안 들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의 욕구, 안전의 필요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느낌이 있죠. 이게 중요감의 욕구. 두 사람의 데이트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욕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채워져야 정서적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문제는요. 이 중요감의 욕구와 또 이 사랑의 욕구가 인간들은 변함없이 꾸준히 충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것은 마치 두 마리 빈대가 붙어서 서로 피를 빨아먹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라고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욕구와 중요감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뭔가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표를 두고 행하시는 가치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상대방의 중요감과 그리고 안정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데이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데이트는 결국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의 기대만을 안고 있다가 무미견조하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욕구와 그리고 또 중요감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정서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친밀감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도 왜 무미건조한 거 있잖아요. 사랑을 못 느끼는 데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상대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를 다져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해지는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우정을 나누는 건데요. 이것이 우정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친밀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이성교제 코트시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없이 데이트를 하면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크리스천의 이성교제를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국어로, 이성 간의 관계를 제2외국어로, 이중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교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사랑의 수고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국어로 여러분 관계를 잘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시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데이트 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